자, 보면, 일단,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1차 부등식을 배우고, 여기 고등학교 때 이제 1차 부등식 좀 한번 더 배우는 내용인데,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부등식 기본 성질에 대해서 너무 쉬워서, 예를 들어서 이제 A랑 B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등식 기본 성질 4가지가 있잖아, 그지? 뭐가 있냐면, 양변에 똑같은 수를 이렇게 더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지? 똑같이가 더 클 거고. 마찬가지로 어떤 수를 똑같이 빼도, 그 부등호는 변하지 않아. 그렇다는 소리는 결국 여기서 뭐가 성립한다는 소리냐면 이항이라는 게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서 예를 들어서 네가 A가 B보다 작다라는 거는 얘를 이항시키면 A-B는 0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걸 우리는 이렇게 넘긴 걸 이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 왜 그러냐면 A가 B보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양변에 똑같은 수를 이렇게 빼도 상관없는 거잖아.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A 빼기 B는 0보다 작다라고 나오는 거지. 결국 다시 말해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뺀다라는 거는 결국 이항에서부터 나온 거고, 이항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 양변에 이제 똑같은 수를 이렇게 곱할 때, 그지? 이게 중요하잖아, 그지? 이렇게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할 때.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 그지? 어떻게 나눠지지? 만약에 C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그냥 그대로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변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C가 음수일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되지? 바뀌어버린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놓으면 되는 거고. 나누기도 똑같습니다. A 나누기 C를 하고 B 나누기 C를 할 때 마찬가지로 B 나누기 C를 할 때 물론 여기서 C는 0이 아니다라는 가정하에서 0이 C가 아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걸 나누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C가 양수일 때는 C분의 A랑 C분의 B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고, 그지? 만약에 두 번째 C가 만약에 음수라고 했을 때는 C분의 A랑 C분의 B랑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알고 있지? 요거만 기억해 놓으면 뭐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우고 왔던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의 사칙연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어떤 X라는 애가 만약에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고 나와 있고 Y라는 애가 만약에 C보다 크고 D보다 작다고 이렇게 한번 나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너한테 뭘 물어볼 거냐면 그럼 X 더하기 Y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X 더하기 Y는. 그러면 당연히 X랑 Y랑 더했을 때 가장 작은 애들끼리 더한 애보다는 무조건 X 더하기 Y가 클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리고 가장 큰 수끼리 더한 애보다는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뭐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지. 그치? 당연히 선생님 X랑 Y랑 더했으면 가장 작은 애들끼리 더한 거랑 가장 큰 애들끼리 더한 것끼리 큰 애들 더한 것보다는 작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더하기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제 빼기부터 자 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빼기 x 빼기 y라고 하면 어떨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올까? 이건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올까? 가장 작은 수에서 가장 큰 수를 빼야지, 그지? 가장 작은 수에서 가장 큰 수를 뺐을 때보다는 얘가 무조건 클 거야. 그리고 가장 어떨 때?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뺀 B-C보다는 작다 이런 말이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X의 범위가 만약에 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고 Y의 범위가 뭐 5보다 크고 7보다 작으면 이때 X 빼기 Y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의 최소값은 뭐가 되냐면 더하기일 때는 그냥 선생님 가장 작은 값끼리 더하면 돼요 해서 4가 나올 테고 가장 큰 값끼리 더하면 돼요 해서 10이라고 쉽게 풀 수 있겠지만 빼기일 때는 좀 생각을 해줘야 돼, 그지? 어떨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오고 있어? 가장 작은 수에서 가장 큰 수를 뺐을 때겠지. 그래서 뭐가 나와? 마이너스 8.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뺐으니까 얼마가 나오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뭐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을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이 곱하기랑 나누기가 문제인데 이 곱하기랑 나누기는 있잖아. 그냥 생각했을 때는 잘 봐. 어떨 때 가장 작은 수가 나올 것 같아? 작은 수랑 곱했을 때 가장 작은 수가 나올 것 같잖아, 그치? 가장 큰 수랑 가장 큰 수를 곱했을 때 가장 큰 수가 나올 것 같잖아, 그치? 근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공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이건 볼 필요가 없고, 이건 이제 양수일 때만 이제 이게 성립한다라는 말이고, 이게 왜 아니냐면 요 숫자로만 봐도 알 수 있을걸? 잘 봐. 요 숫자로만 봐도 가장 작은 수끼리 곱하면 뭐 나오지?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5 나오지, 그지? 가장 큰 수끼리 곱하면 21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잘 봐. 더 작은 수가 나올 수 있지. 어디서 나올 수 있어? 마이너스 1이랑 7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했어? 그러니까 이 곱하기일 때는 그냥 생각했을 때 가장 작은 수끼리 곱하고 가장 큰 수끼리 곱하면 된다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곱하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때 맞춰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 가장 작은 수가 나오고 어떨 때 가장 큰 수가 나올지는 그냥 이걸 보고 네가 생각해서 풀어야 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x 곱하기 y를 했을 때 어떤 수가 가장 요 숫자로 한번 본다라면 x 곱하기 y가 어떨 때 가장 작은 수가 나와? 얘랑 곱했을 때겠지.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7. 가장 큰 수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 3이랑 7 곱했을 때겠지, 그지? 그래서 얼마 나오고 있어? 21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기서는 5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쓰지 않았어?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쓰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일 때는 그냥 공식처럼 외워도 돼. 가장 작은 수끼리 더했을 때 가장 작고요. 가장 큰 수끼리 더했을 때 가장 커요. 빼기일 때는 가장 작은 수에서 가장 큰 수를 뺐을 때가 가장 작고요.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뺐을 때가 가장 커요. 라고 그냥 공식처럼 암기하면 되긴 되는데 이 곱하기나 나누기일 때는 그게 안 돼. 그냥 그때 생각을 해서 풀어줘야 돼. 그냥 어려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x 나누기 y도 그냥 생각대로라면 가장 작은 수에서 가장 큰 수를 나눴을 때인 것 같고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나눴을 때인 것 같지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떨 때 성립하냐면 그냥 생각해서 풀어야 돼. x 나누기 y를 하라고 하면 어떤 수가 가장 작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어떤 수가 가장 작겠어? 일단 큰 수부터 생각해 볼까? 가장 큰 수는 어떨까 이게? 맞아, 5분의 3이야. 그럼 가장 작은 수는 뭘까? 마이너스 7분의 1이 작을까? 마이너스 5분의 1이 작을까? 그치, 마이너스 5분의 1이 더 작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했어? 그래서 나누기 역시 그때 생각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랑 나누기는 좀 조심해야 돼. 더하기 빼기는 그냥 뭐 공식처럼 암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더하기일 땐 가장 작은 수끼리, 가장 큰 수끼리 더했을 때 가장 작은 수끼리, 가장 작은 수끼리 가장 큰 거, 가장 큰 거에 가장 작은 거 빼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만 기억해주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1차 부등식 풀이로 들어가는데, 바로 1차 부등식 풀이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인데 왜 또 배우냐? 자, 봐봐.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AX가 만약에 B보다 크다라는 어떤 1차 부등식을 풀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만 나눠서 풀었었어. 어떻게 풀었었냐면 일단 A가 양수일 때 한 번, A가 음수일 때 한 번, 이렇게 두 가지만 배웠었거든. 그래서 만약에 A가 양수면 우리가 여기다 양변에 똑같이 뭐 곱할 거야? A분의 1 곱할 거잖아. 우리가 X의 부등호를 구하는 거니까,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A분의 1 곱하니까 뭐가 되지? X는 A분의 B 이렇게 풀어주면 끝나는 거지, 그지? 양변에 A분의 1만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도 변하지 않을 거고. 그럼 만약에 A가 음수였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뭐가 되지? X는 마이너스, 그냥 X는 A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부등호의 방향만 바뀌는 거잖아. 왜냐면 여기다 양변에 똑같이 A분의 1 곱하면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가 써줄 건데 부등호의 방향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2x가 만약에 4보다 크다는 거랑 뭐 마이너스 2x가 뭐 4보다 크다 이런 거 한번 풀어본다라면 얘는 어차피 양변에 2분의 1 곱할 거니까 x는 2보다 크다라고 나오겠지만 얘는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x의 부등호의 방향 반대로 뒤집어지겠지? 그 다음 여기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했던 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그럼 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뭘 배우냐면 어떤 경우에 대해서 배우냐면 이걸 배울 거야 이제. 만약에 그럼 A가 0이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A가 0이 되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A가 0이 된다는 거야. A가 0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라는 말 아니야 결국. A가 0이라는 건 결국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일단 여기서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좌변은 무조건 얼마야? 0이겠지. 좌변은 무조건 0이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만약에 B가 양수, 여기서 이제 A가 0일 때 이제 여기서 이제 A가 0이라는 소리가 이 말인데 A가 0이라는 소리가 지금 다시 한번 쓰면 0 곱하기 X는 B보다 크다 이 말인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잘 봐봐. 여기서 만약에 B가 양수거나 또는 B가 음수다라고 한번 나눠볼게. 그럼 지금 쉽게 말하면 좌변은 무조건 0이거든? 근데 B가 0보다 크대.
그럼 이 x에는 어떤 수도 들어갈 수 없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야. 너 0 곱하기 x가 3보다 크대. 그럼 x에 어떤 수를 집어넣든 간에 3보다 클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지. 그래서 답이 뭐가 나오는 거야? 해가 없다가 나오는 거야. 해가 없다가 나와. 하지만 만약에 이번엔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0 곱하기 x가 만약에 마이너스 3보다 크다. b가 음수래 이번에. 그럼 너 여기 x에다 아무 숫자나 다 대입해도 이 등식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결국 뭐가 나오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다가 나오겠지. 만약 이런 경우 여기가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이면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0이면 해가 없는 거지.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다.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해가 없다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내용이 추가된 거야 그냥 결국. 그래서 만약에 어떤 1차 부등식을 풀어라 그랬는데 1차 부등식을 풀어라 그랬는데 어떤 해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해가 없다가 나오거나 또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말이 딱 튀어나왔을 때는 아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었겠구나라는 걸 네가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3-a 곱하기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근데 답이 해가 없다래.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뭐 이렇게까지 한번 해볼까?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면 이 해가 없다라는 말이 딱 나오면 아 보자마자 어떻게 1차 부등식인데 해가 없을 수가 있지? 그럼 일단 3-a가 어때야 된다는 거야? 0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a가 3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그럼 결국 0 곱하기 x가 5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5b는 어때야 되겠어? 5b는? 양수해야겠지. 0이어도 되는 거고. 그래서 b의 범위도 0 이상이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찾아내는 게 바로 1차 부등식. 뭐 어려운 거 내용 전혀 없잖아. 그치? 자, 바로 문제로 보면서 좀 몇 가지를 설명을 할 텐데. 자, 문제 보면 내가 이제 이게 다 쌍둥이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왼쪽은 내가 풀어줄 건데 한번 쫙. 너무 쉽다 이건지. 그지? 자, x의 범위가 이건데 2x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2x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지? 마이너스 6 이상 2야 라고 풀어주면 끝나는 내용이지. 그 다음 3번. 자, 이번에는 a랑 c를 비교하래.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근데 a, c를 비교하래. 아, a가 b보다 크고 아, c는 음수래. 요거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때 a, c랑 b, c 중에 누가 더 크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솔직히 뭐 그냥 풀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요거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대로 한번 풀어보면 a가 b보다 크므로 이걸로 넘길게. 그럼 a 빼기 b가 이렇게 되게 버리겠지, 그지? 근데 c가 음수다. 그럼 양변에 지금 여기다 지금 여기 식에다 c를 곱해놨지. 그럼 오른쪽 c 지금 a-b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c를 곱해놓은 거잖아. 그럼 여기도 c를 이렇게 곱해야겠지.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야 되니까. 그럼 원래 부등호의 방향이 이거였으니까 반대로 뒤집어져서 이렇게 바뀌었겠지.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거 그냥 전개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지금 AC-BC가 0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이항이라는 게 가능하니까 AC는 어떻게 돼 있어? BC다 이렇게 풀어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이렇게 쓸 수 있다. 됐지?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고. 자, 그 다음 5번. 자, 5번 내용도 이제 뭐 빼기로 생각하든 뭐 더하기로 생각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자, 문제 보면 x 빼기 2y의 범위를 물어봤거든. x 빼기 2y. 그럼 지금 x의 범위는 알고 있어.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라는 걸. 2y의 범위도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 2y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되니까 2 이상 10이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빼달라며, 그지? 그럼 결국 x 빼기 2y의 범위를 찾아달라는 거니까 빼기는 어떨 때 가장 작은 수가 나오지? 가장 작은 수에서 가장 큰 수를 뺐을 때겠지. 그래서 얼마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이거에서 빼니까 12. 이거에서 이거 뺐을 때가 가장 큰 수겠지? 이렇게 풀어주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좀 주의할 점.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너 지금 이 수에서 이 수를 뺄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2를 마이너스 2를 포함하지 않는 거고 얘는 10을 포함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2는 포함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가 만약에 계산이 되면 결국 누구랑 따라가냐면 얘한테 따라가는 거야, 그지? 당연히 이거랑 따라가도 얘한테 따라가겠지, 하지?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 따라가면 얘랑 얘도 포함돼도 얘도 포함된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포함되는 경우가 되겠지. 이런 경우 지금 여기 1이고 여기 2인데 얘 1을 포함하고 얘도 2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이 뺀 마이너스 1도 여기 포함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요거겠지. 그치? 요거만 이제 조심하면 돼. 만약에 이상, 초과 뭐 이렇게 미만, 뭐 이하, 미만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무조건 미만한테 따라간다는 거. 이해했습니까? 요거만 조심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 7번. 자, 2a 플러스 b가 0이라고? 2a 플러스 b가 0이래. 그리고 나서 이거를 풀어달라는데 일단 뭐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놓으라는 말 같으니까, 그지? b를 뭐라고 써도 되지? 마이너스 2라고 써도 되나? 그럼 대입 한번 해보면 뭐 나오지? b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3ax. 그렇지. 여기 뭐야? 3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버리나? 그럼 결국 3ax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와버리겠네. 그지? 그럼 이제 여기서 해를 구하려면 양변에 뭘 곱할 겁니까? 3a분의 1을 이렇게 곱할 거지. 그치? 양변에 똑같이 3a분의 1을. 그치? 그럼 쭉 내려가서 해를 풀었더니 얘가 x가 뭐가 나왔대?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거지. 그럼 지금 부등호의 방향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구나. 아, 일단 3a가 양수였겠구나. 결국 a가 양수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어쨌든 그럼 얘랑 이렇게 약분돼서 여기는 x가 남을 테고 3a가 양수인 거 알았으니까 부등호가 안 변하니까 여기는 3a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거랑 똑같다는 수니까 결국 3a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이랑 누가 같은 거야? 마이너스 2가 같은 거죠. 결국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이 될 테고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10. a의 값이 얼마다? 2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지. a가 2니까 b는 얼마겠어? 그렇지. 그럼 a, b 값을 모두 다 구해낼 수 있다. 그 다음 9번.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도 자, 해가 없대. 아, 해가 없다라는 걸 딱 보자마자 1창의 개수가 얼마였다는 거야? 해가 없다. 1차 부등식 풀었는데 해가 없다는 게 나오자마자 1창의 개수는 얼마여야 될까? 그렇지. 0이어야겠지. 그치? 안 그러면 나올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풀어주니까 일단 이거 이제 부등식 풀어주려면 4x-ax가 b-a가 될 거면서 얘는 4-a로 묶어내고 x b-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해가 없다라면서 얘가 해가 없다라는 소리는 결국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지?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결국 4-a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0. 그러니까 a는 얼마일까? 4. 그럼 결국 얘는 다 있으면 0 곱하기 x는 얼마야? b 빼기 4 이렇게 써도 되나? 근데 얘가 무조건 0이잖아. 그지? 근데 해가 없다면서 그럼 b-4는 어때야 될까? b-4는? 0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일단 그거부터 생각해봐. 얘가 해가 없어야 돼. x에 뭘 집어넣든 간에 이건 해가 나올 수 없대. 그럼 얘는 음수여야 될까? 양수여야 될까? 양수여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 0이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보자. 항상 부등식에서 생각할 때 먼저 부등호 생각하고 그 다음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생각해줘. 알겠지? 한꺼번에 같이 생각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져. 등호 들어가도 돼? 안 돼? 되지. 그치? 왜냐면 0이 0보다 크다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결국 b의 값은 뭐가 되겠어? 4 이상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a 더하기 b. a의 값은 4라는 걸 알고 있고 a랑 b랑 더했을 때 최소값 찾아내니까 답은 얼마겠어? 8이다 라고 풀어주면 끝나는 거야. 됐습니까?